이제 자리돔을 찾아 나선다. 암초 계곡에서 무리지어 생활하는 자리돔은 위치가 파악되는 순간 그물을 내려야 한다. 어부의 육감으로 자리돔의 길목에 닻을 내립니다. 올라가세요. 여기 없어. 이 뒤로 가세요. 이 뒤. 저 줄 밟으면 안 돼요. 다 밟으면 안 돼요. 깊은 수심 밑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밧줄. 이 순간 선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여기 있다가 밧줄이 걸려가지고 앵카 내려가는데 걸리면은 같이 내려가요. 같이. 자리돔이 지나갈 때 빠르게 그물을 올리는 들망어법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 본선에서 보조선이 멀어지며 사방 20m의 그물을 넓게 펼친다. 산호초 아래 사는 자리돔, 잘못 그물을 놓았다간 암초에 찍히기 쉽사. 열길 물속 잘 알아야 가능한 작업이다.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요, 제주도는? 오래전이죠. 옛날에. 한 50년 이상 됐죠. 50. 방어잡이의 성패를 결정하는 미끼수와 어부들은 간절함을 담아 특이한 장비를 바다 밑으로 내린다. 선생님 지금 내린 게 뭐예요? 어탐 뭐 찾는 거예요? 자리돔 찾는 거. 이 어탐기에 찍히는 수심은 약 100m 안팎. 운 좋게도 자리돔대가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어디 있어요, 저희도? 이거 여기. 어디 보여요? 내 눈에 보여. 오라이, 내기라. 선장의 지시에 맞춰서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린다. 그물 안을 붉게 수놓은 자리돔. 돔 가운데 가장 작은 자리돔은 제주의 대표적인 어종이다. 이게 뭐예요? 자리돔이에요, 자리돔. 바닷물에 자리돔까지 더해져서 약 1톤에 달하는 그물. 뜰채로 쉼없이 자리돔을 뜨는 작업이 이어진다. 방어는 죽은 미끼는 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고대도 마음만은 풍성한 어부들. 그물의 마지막 자리돔까지 어청으로 무사히 골인했다. 오늘 자리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아도 방아나크로. 매년 11월이면 마라도 해역에 방어대가 나타나 본격적인 어장이 형성된다. 북도 최남단 마라도 앞바다. 황금어장은 어느새 어선들로 북적인다. 이게 다 무슨 배들이에요? 일단 방어 잡는 배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네. 이제 앞으로 더 올 거잖아요, 배.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를 낚을 차례. 제주도의 방어잡이는 외줄 낚시로 이루어진다. 낚시 준비는 간단하다. 외줄에 바늘과 줄을 달고 방어가 사는 깊은 수심까지 내려보낸다. 미끼는 갓 잡은 자리돔. 살아있는 자리돔의 배 쪽에 낚시 바늘을 끼워 던진다. 미끼로 자리돔을 쓰는 이유는 수직으로 헤엄치는 자리돔의 습성 때문이다. 깊은 수심에서 사는 방어. 자리돔은 수직 하강에서 방어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끼다. 여기는
수심이 얼마나 돼요? 60m 나오는 그런데 귀한 자리돔을 바다에 뿌리는 선원들. 대체 무슨 일일까? 미끼를 던져야 저 방어가 올라오면서 잡히잖아요. 11월부터 2월까지 제주도 대표 어종인 자리돔을 먹이로 겨울을 보내는 방어. 이렇게 자리돔을 먹고 살이 오른 제주 방어는 자릿방어라고도 불린다. 결전의 시간. 이제 방어가 물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촉각과 청각을 총동원해 깊은 물속에 방어를 낚는 데 열중하는 선원들. 이때만큼 참 더디게 가는 시간. 어부들의 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씨알 굵은 방어를 기대했거나 올라오는 족족 긴 낚싯줄. 아까운 자리돔만 잃었다. 안 물어. 안 물어요? 물때 있고 안 물 때가 있고. 사람들이 저 올라갈 때 저로. 안 물 때 저로 가잖아. 이동하잖아. 선장이 결단을 내렸다. 다른 포인트로 자리 이동. 방어잡이는 자리 선점이 만선의 승패를 좌우한다. 비켜. 오라이. 선장의 신호에 맞춰 다시 미끼가 던져진다. 이번에는 자리돔이 씨알 굵은 대방어를 불러 모아줄까. 낚싯줄을 잡은 손가락의 감각에 집중하고 있을 때 뭔가 묵직한 느낌이 왔다. 왔구나. 방어가 미끼를 물었다. 수심 70m부터 끌어올리는 방어. 어부와 방어의 팽팽한 한판 대결이 시작됐다. 어부는 욕심을 내지 않고 낚싯줄을 풀었다 끌어올리기를 거듭하며 방어가 힘이 빠지길 진득하게 기다린다. 덩기라. 바다에 끌려 들어갈 때 그 힘이 대단하다. 한 마리 잡고! 아, 진짜 방어구만. 황금빛 꼬리가 환상적인 오늘의 첫 수확이다. 중방이에요, 중방어. 기분 어떠세요? 좋죠. 이것이 바로 맨손 낚시의 매력. 아직도 손끝에 방어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하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손. 손가락이 아파요. 아, 방어는 쉽잖아요. 딱 알로. 막 박잖아요. 이 손이 이렇게 착착 끊긴다고 경심으로. 첫 수확에 이어서 바빠진 선원들. 경쟁이나 하듯 본격적인 입질이 시작됐다. 물었어요? 그랬어요. 여러 사람끼리 막 얼굴해가지고 같이 떼기는 거 같이. 낚싯대가 U자로 휠 정도로 엄청난 대물. 여러
마리 걸려서 엉킨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다. 낚싯줄이 한 대 엉키고 만 것이다. 겨우 줄을 풀고 다시 방어 낚시에 열중하는 선원들. 시속 40km로 달리는 방어. 마음이 급하면 줄이 끊기거나 낚싯대가 파손될 수 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방어를 낚아야 한다. 오 5분이 넘는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방어.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큰 놈이다. 바로 그때 순식간에 뜰채를 벗어나는 방어. 걸린 거 아니고 저기 다 떼어져버려서 장걸 하다가 방어가 튀어서 떨어져버렸어. 하지만 아쉬워할 틈도 없다. 입 크기만 성인 주먹만한 방어. 대형 방어는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다. 어창은 순식간에 대방어 풍년이다. 대방어요. 한 몇 킬로 정도 나가요? 한 10kg 정도. 안 힘드세요? 아, 좀 힘들어요. 힘이 장사죠. 저거는 방어는 상어하고 똑같이. 무리지어 회유하는 특성이 있는 방어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끝없이 올라온다. 선원들은 귀한 방어가 올라오다 죽거나 다칠 새란 노심초사. 산란전 겨울바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을 찌운 대방어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깊은 수심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자란 자연산 방어는 활동량이 많아서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물면 이것이 올라가잖아. 짠이 올라가잖아. 짠. 배에서는 아직 방어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낚시로 방어를 낚는 것은 깊은 수심에 사는 방어 때문. 그물을 치기에 마라도의 앞바다는 너무 거칠고 깊다. 조업을 시작한 지 꼬박 13시간째. 이렇게 방어가 풍년을 이룰 때면 새벽에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방어잡이를 이어간다. 대방어에 이날 잡은 방어는 총 80여 마리. 그중 절반 이상이 대방어다. 농부가 곡간을 꽉 채운 것처럼 어창의 고기가 어부들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말해도 그네 다 연안에 저 방어가 많이 나지. 치열한 바다의 일터는 굵은 땀의 결실을 노력한 만큼 되돌려준다. 제주도가 전통적인 방어 산지라면
최근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다. 새벽 3시 출근을 서두르는 선원들. 뱃사람에게 새벽 조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정치망에 물 보러 가는 거예요. 물 보러 가요? 네, 우리가 표준 쓰는 게 그런 말로 써요. 쳐둔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하고 그물을 거두는 것을 어부들은 물 보러 간다고 한다. 고요한 새벽바다를 가르며 배는 부지런히 어장으로 향한다. (20여 번을 달려왔을까.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불을 밝히는 선장. 뭐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부표. 원장님 여기가 어장이에요? 예. 23톤의 대형 어선. 제주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배가 큰 이유는 잡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그물이에요? 정치망이라고요. 오징어, 방어, 여러 가지 잡습니다. 삼치, 고등어. 바다에 그물을 미리 설치해 놓고 방어대가 들어오면 가둬놓는 정치망.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해서 허가받은 어선에 한해서 조업이 가능하다. 많이 잡힐 땐 어획량이 하루 1000마리도 훌쩍 넘는다는데 어째 오늘은 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위험해요. 길이 100m, 무게 10톤에 달하는 거대 그물과의 사투가 시작됐다. 그래 하면 안 돼. 위험하다고 저 올라가면 내 들어가면 놓고 니네 확 걸려놓으면 어디로 배천만 밀려가는데. 잘 걸리면 위험하겠네요. 예, 뭐 이거 물에 딸려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죠. 갈고리로 그물을 고정한 뒤 그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고기를 그물 끝으로 모으는 과정. 하지만 거친 물살에 작업은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오늘 무사히 방어를 잡을 수 있을까? 급기야 이 까있다고! 예, 지금 또 까있어. 물살에 밀려 마구 엉킨 그물이 배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야니 오라이 해라. 단단히 그물을 고정하려고 애써보지만 계속 배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물. 줄 좀 놔줘. 배 안으로 들어가게 좀 놔줘. 억지로 올리다간 그물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 야, 목이 다 넘어가잖아. 이거 잡아야지. 이거 안 잡으면 어떡해. 그물이 배 밑으로 잠기며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빠져나온다.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며 몸값이 껑충 뛴 생물어질. 다시 심기일전. 크레인을 동원해서 물고기의 길목을 막고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원들은 물속 깊이 잠겨있는 100m의 그물을 쉼없이 끌어올린다.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거대 그물. 놓친 오징어대로 힘이 빠진 선원들. 오늘따라 물에 젖은 그물이 천근만근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 선원들은 첫 그물에서 방어를 만날 수 있을까? 저루가 심해갖고 오늘은 많이 안 잡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물을 올린 지 벌써 1시간이.
드디어 그물 안에 수확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선원들의 공격에 물을 뿜으며 거세게 반응하는 오징어. 근데 아무리 퍼내도 뜰채에 올라오는 것은 오징어뿐. 그래도 이만하면 허탕은 아니다. 그나마 몸값 높은 오징어가 선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해, 조금요. 조금 안 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물 안쪽에서 또 다른 손님을 발견했다. 은빛 몸통 자랑하는 이 녀석은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 하나인 삼치. 그물 안에는 다양한 생명이 펄떡인다. 동해에서는 귀하게 잡히는 가오리도 모습을 드러낸다. 성질 급한 삼치는 배 위로 올라오자마자 모두 죽었다. 퍼낸 물고기는 종류별로 박스에 담아 분류한다. 첫 번째 그물 수확은 은빛 생선 삼치와 어창을 가득 메운 오징어. 방어가 없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 되고 이러면 보편 일로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같이 물이 저렇게 흐르면은 고기가 안 잡혀. 이렇게 첫 번째 그물을 마무리한다.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이 안쪽으로 가요.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물살이 약한 안쪽 어장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됐다. 물살이 잔잔한 어장. 작업은 일사천리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다. 이 까있다고 뒤에 전기 까있잖아 지금. 이걸 이걸 집어갖고 올려갖고 돌려야지. 동해바다의 거센 파도에 여러 개의 그물이 제멋대로 엉켰다. 이 줄이 안 달래요. 걷작으로 좀 빼보라고. 오늘 작업할 그물만 풀어내야 하는 상황. 자 됐어. 물속에서 거대 그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안엔 좋은 소식이 들었을까? 선원들의 바람처럼 그물 안은 펄떡이는 물고기로 가득하다. 크기는 작지만 이 역시 방어. 이는 무게가 1kg 내외인 소방어다. 이야 방어 올려 방어. 오랜만에 흥이 나는 어부들. 그 맛과 명성이 대방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강원도에서 마름이라 불리우는 소방어는 동해바다 최고의 횟감이다. 방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동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보관 상태에 따라 맛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저로 운반하는 것이 관건. 배 중에는 사람 몸통만한 대방어도 눈에 띈다. 여기
대방어가 있고 요 소방어 우리가 횟감으로 최고 좋아하는 요 동해안에서는 마름이라 그러는데 거기 많이 잡힙니다. 요건 소방어입니다. 소방어. 횟감용으로 최고 좋은 소방어입니다. 소방어. 치어에서 6개월 되면 이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6개월 되면 요 대방어가 됩니다. 전갱이, 멸치 등을 먹이로 삼아서 성장이 빠른 방어. 성어가 되면 최고 1m 안팎까지 자란다. 이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대방어입니다. 대방어. 이게 한 8kg 나갑니다. 요 가을철에는요 먹이를 많이 먹어갖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횟감용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요리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야, 방어 조심해. 상처나지 않게. 원래 방어의 주요 서식지는 제주도지만 최근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강원도 어획량이 2배로 뛰었다. 뱃절에 서서 중심을 잡고 수십 킬로의 방어를 퍼내는 일은 극심한 육체적 소모와 고강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 (30분) 넘게 계속된 뜰채질. 작업을 끝내자 신경 쓸 새도 없었던 온몸의 통증이 고개를 든다. 허리, 팔, 손목이 꽤 많아 아파. 어느새 수조는 늦가을 별미 활방으로 가득 찼다. 새벽부터 이어진 조업의 피로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다.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그물을 바다에 넣기 전 조업 중 망가지고 찢긴 그물을 수리해야 하는 선원들. 부표가 떨어져 갔잖아. 부표가 떨어져 갔다. 수면 위로 그물 영역을 표시하는 부표. 떨어진 부표를 다시 그물에 단단하게 연결한다. 뱃사람이 되려면 늘 돌아보고 항상 부지런해져야 한다. 묵직한 방어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물도 군데군데 찢긴 흔적이 가득하다. 이 역시 내일을 위해 말끔하게 수선한다.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아까. 그냥 놓으면 고기가 골로 다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들은 김에 해놔야지. 새집처럼 단장을 마친 그물은 바닷속에서 다시 방어를 기다릴 것이다. 하루 평균 3개 정도의 그물을 올리는 정치망조. 마지막 그물은 기대를 담아서 세 척의 배가 협공작전에 나섰다. 이번엔 과연 대방어대를 만날 수 있을까? 천천히. 너무 당기지 마. 안 돼. 넘어가. 보조선이 양방기로 그물을 올리면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물 속에는 날렵한 대방어가 가득 차 있다. 대방어다. 수백 마리의 꼬리짓새. 그물에 엄청난 물보라가 인다.
700마리에서 한 800마리는 안 되겠나 싶는데 지금.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떠낼 수도 없다. 업한장에서 팔 양만 잡고 나머지 대방어는 바다 위 그물 안에 저장해둘 요령이다. 빨리 당겨, 빨리 당겨. 당겨. 몸집이 큰 겨울 방어는 선원들 사이에서 바다 돼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통통하고 몸짓이 큰 탓에 뜰채라도 한 마리 이상을 퍼내기가 벅차다. 뜰채가 부러질 것처럼 무거워도 방어를 뜨는 어부들의 손놀림에선 삶의 활력이 느껴진다. 방어가 무거워서 힘들겠어요. 예. 찬바람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동해로 돌아온 대방어. 바다는 많든 적든 그 계절의 수확물을 어김없이 내준다. (10kg에) 달하는 최고급 대방어가 어창을 가득 채웠다. 빨리 하고 가자. 대방어와의 힘겨운 사투를 끝낸 어선들이 떠날 채비를 서두른다. 이 판장은 제철 방어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대방어들은 배에서 무트로 경매를 위해서 옮겨진다. 몸집이 클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방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됐다.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방어, 가을 방어. 가을에 먹이를 많이 먹어요. 기름이 많잖아. 찬바람 나면 얘네들이 좀 살이 좀 쫀득쫀득해져. 제철마다 신선한 방어들은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간다. 횟감으로 인기가 좋아서 따로 가공을 할 필요도 없다. 경매가 끝나면 산수통을 연결한 중개인들의 수리에 방어를 실어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 방어는 전국으로 팔려가서 우리 식탁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기분 어떠세요? 좋죠. 힘들게 잡아가서 금액이라도 잘 받아요. 기쁜 마음에 즉석 선상 파티가 벌어진다. 요즘 방어가 기름이 많아서 가을 방어라 맛있어요. 고생한 선원들을 위해 직접 칼을 든 김성대 선장. 능숙하게 방어 회를 뜬다. 이게 등살이야. 담백하고 식감이 좋은 등살. 배살, 배바지. 녹진한 감칠맛이 도는 뱃살. 이게 방어 부위에서 제일 좋다는 아가미살. 한 마리에서 몇 점 나오지 않는 아가미살까지 그중 뱃살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맛이 있다. 방어의 심장이야. 이게 원래 이거 하나 먹으면 방어 한 마리 다 먹는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한 마리로 6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방어. 10kg의 대방어 한 마리를 잡으면 성인 남자 10명이 먹어도 충분하다. 방어 회는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고 물오른 대방어에선 진한 소나무 향이 난다. 가을에 이 멸치 잡아갖고 잡아먹고 살이 통통 오른 거래 갖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배 위에선 초장에 비벼서 비빔회나 물회로 즐긴다. 따뜻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 선원들도
이곳에서 처음 회 맛을 배웠다. 바다는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시기 계절이 되면 또 지나가는 고기들은 꼭 와요. 많이 오나 작게 오나 지금 우리가 쭉 수십 년을 이 정치망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안 잡힌다고 화낸다고 뭐 될 일이 아니잖아. 짜증낸다고 자연의 원리인데. 포기하기 직전 펄떡이는 생명을 내주는 바다. 어부들에게 바다는 삶의 희망이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마지막 일정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어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다. 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야, 이거 잠시 보관하는 가들이요. 해양 가두리 안에는 한 달 전에 잡은 자연산 대방어가 그득하다. 자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 갓 잡은 정갱이를 먹이로 준다. 감칠맛이 뛰어나며 생선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는 정갱이. 이 작은 물고기는 방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사료로 많이 들어가요. 고기 먹이로. 먹성이 좋아서 하루 2톤이 넘는 정갱이를 먹는 방어떼. 말 그대로 바다 돼지다. 정갱이를 가두리에 뿌리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방어대로 엄청난 장관이 연출된다. 어획량이 조금 저조할 때 그때 판매하려고. 아 그럼 지금은 이렇게 저축해 놓는 거예요? 예예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가두리 안에서 살찌워 성품이 좋아진 방어는 주로 수출하거나 출하량이 모자랄 때 위판장으로 보내진다. 바다 한가운데서 자연산 먹이를 먹는 만큼 그 신선도도 그대로 살아있다. 제철 맞은 귀한 손님의 방문으로 요즘 하루가 짧은 선원들. 새벽부터 차디찬 바닷바람과 싸우며 방어떼를 쫓는 사람들. 이제 그 기나긴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그들은 이제 그리운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향한다. 내일은 더 많이 잡을까 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바다는 늘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더 많은 만선을 기대하면서 또 조업을 시작합니다.